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사실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저렇게 쉬운 거였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힌트를 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딱 코드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우리한테는 좋아요 버튼이랑 싫어요 버튼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네들한테 이름을 좀 줄 거예요. 이름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든지 골라서 하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이름을 줄 거예요. 왜? 이름을 주면 편하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아이디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옵션 써본 거 있죠? 그걸 써도 되고, 뭐가 됐든 좋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한테는 good btn 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싫어요 버튼한테는 bad btn 이라는 이름을 좀 줄 거예요. 이 id라고 하는 거는 고유값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중복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중복이 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에러가 날 건데, 우리 코드펜에서는 이게 중복이 돼도 인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중복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id는. 그래서 얘는 얘만의 이름, 얘는 얘만의 이름, 이렇게 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저 이름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jQuery를 사용해서. 이 안에 id니까 샵 good btn 얘를 갖다가 출력을 하면 뭐가 나와요? 콘솔 로그에다가 그냥 쟤를 찍어보면 얘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찍으면 눈으로 한번 보죠. 자, 얘가 나온대요. 얘가 뭔진 뭐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 버튼 태그를 가져왔네요. 지금 이거 우리가 만들어놨던 버튼 태그고 id가 goodbtn이고 클래스에 지금 이런 거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버튼 태그에 대한 이 태그 그 자체를 가져온 거예요. id로 불렀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이런 거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안을 까보면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 플러스 모든 밸류들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태그 하나 불러오겠다 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콘솔에 찍어 보겠다 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갖다주는 정보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너 HTML 텍스트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너 텍스트도 있어요. 결국 둘은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btn,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감싸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버튼 태그가 갖고 있는 모든 옵션들, 특성들 다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조금 위였던 것 같은데, 여기 클래스 리스트 보시면 btn 클래스 있고요, btn 아웃라인 있고, btn 액세스몰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클래스들 다 나오잖아요. 그쵸? 클래스 네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잘 활용을 하면, 이 콘솔 로그를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 혹은 얘가 갖고 있는 옵션, 속성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고, 얘는 이게 기본값이구나 라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버튼을 불러다가 오면 이런 것들이 찍힌다 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 한번 본 겁니다. 저는 이 두 친구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거냐면요. 간단해요. 제가 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조건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 안에서 저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1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서 누굴 꺼낼 거다? sum, reaction, point라고 하는 값을 꺼낼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찍어봤죠?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들어있죠?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응답 결과 안에 데이터1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객체죠. 우리가 데이터1에 뭐 넘겼어요? 여기서
이거 넘기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리절트 데이터에 데이터 1으로 꽂혀서 들어갈 건데, 사실 여기도 제너릭을 이제 넣어줄 수 있겠죠? 리액션 포인트로. 어차피 이거 리턴하는 거니까 데이터 1 자리에 대한 데이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객체예요. 객체가 들어왔대요. 데이터 1에. 열어보니까 객체가 들어왔죠. 이 객체 안에서 누구다? some 리액션 포인트를 갖다 쓸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사용법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디테일에서 조회수 증가 부분을 아작스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봤을 때 그때도 해봤던 방식이에요.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스크립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직은 좀 헷갈리고 이게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는 경우 있죠. 무조건 콘솔 로그로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 배울 때 출력문으로 계속 테스트 하듯이 스크립트는 콘솔 로그로 계속 찍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나온대요. 지금 이 결과가 출력문 지금 이거 2개 지웠고 이거 없어졌고 출력문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콘솔 로그. 얘가 갖다 준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얘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게시글에 이 회원은 싫어요를 눌러놨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조건문에서 이 결과가 얘가 가져온 결과가 0보다 크면 어떤 경우예요? 좋아요를 눌러놓은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죠. 그럼 이 반대는 어떤 경우? 싫어요를 누른 경우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벌써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버튼들 아이디를 지정함으로써 빼놔서 쓸 수 있는 거 확인해 놨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얘를 가지고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냥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변수 하나 만들었고 그 변수한테 뭐 담았어요? 우리가 아이디로 불러온 그 태그 그 자체를 담았죠. 얘를 굳이 담아놓은 이유는 얘를 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어차피 이거 사용해서 버튼 모양 디자인하는 거 바꿔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처리를 몇 가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중복으로 계속 쓸 거니까 매번 얘를 써주는 것보단 그냥 변수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good.btn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제가 remove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remove 클래스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동일해요. 대신에 이제 bedbtn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 얘는 싫어요의 경우고 얘는 좋아요의 경우니까 그 차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remove 클래스 제가 검색해보라고 했으니까 검색해보셨겠죠? 얘는 뭐하는 애던가요? 그쵸?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중에 내가 지정한 텍스트 클래스를 지워주는 애죠. 우리 지금 버튼이 비어있는 버튼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btn outline. 그럼 얘가 이런 경우에 btn outline을 클래스를 지워버리면 버튼색 들어오겠네요. 그거 할 겁니다. 이 안에 btn outline 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당장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싫어요에 버튼색이 들어와요. 왜? 얘는 아웃라인이 빠지게 될 거니까. 왜? 이 조건이 참을 만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벌써 내가 지금 이 회원이 이 게시글에 대해서 눌러놓은 정보가 있다면 이 경우로 좋아요를 눌러놨으면 이거 할 거고 싫어요를 눌러놨으면 이거 할 거잖아요. 그럼 벌써 버튼에 여기 보시면 안 나오네. 얘는 스크립트의 실행 결과라서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게 btn 아웃라인 없잖아요. 클래스에.
스크립트 처리가 얘를 빼버린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색이 입혀진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고, 색깔을 변동시키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만 정상적으로 가져왔다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리무브 클래스 하나로 클래스만 제거해주면 돼요. 혹은 만약에 본인이 한 디자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을 빼면 되는 상황이라 얘를 쓰는 건데, 본인은 만약에 특정 옵션을, 특정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 상황에 맞는 메서드 있나 찾아보면 돼요. 있나?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jQuery. 여기서는 이제 jQuery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검색을 해도 돼요. 어차피 사용하는 메서드들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가 됐든 사용하면 검색해서 쓰면 되는데, 보통 내가 jQuery 쓰고 있으면 jQuery로 검색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은 혹여나 자바스크립트 문법에는 존재하는데 jQuery 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실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애고,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써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둘이 같이 병행을 해도. 단, 병행을 하면 어떤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고유 문법일 거고 어떤 부분은 jQuery 문법이겠죠. 그럼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Query를 쓸 거야 하면 jQuery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런 것들만 활용해서 쓰는 게 코드의 통일성이 맞춰지는 거겠죠. 물론 jQuery는 지금 빠지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새로운 이 jQuery를 능가하는 새로운 것들을 익히신다면 순수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문법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문법을 최대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혼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jQuery 안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특정 클래스 삭제 후 특정 클래스 추가. 이걸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능이 나올 거고, 없다면 지우고 추가하면 돼요. 대충 보니까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지우고 다시 추가하는 걸로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리무브로 지워버린 다음에 그 밑에 add 클래스도 추가하면 돼요. 자,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걸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데이지 UI 들어가서 지금 btn 아웃라인이었으니까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색깔을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얘로 이러면 눈에 확 띄겠죠? 얘를 가져와서 리무브 클래스 하고 나서 good btn 안에 add 클래스 이런 거 넣겠다. 자, 이렇게 하면 리무브 지워주겠죠? 그리고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싫어요 버튼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까보면 얘는 이게 들어갔죠. btn 아웃라인이 원래 있었는데 다시 없는 글로 가보면 이런 글에는 안 들어있으니까 자, 지금 보면은 기본은 없어요. btn 아웃라인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 실제로 얘를 눌러놓은 기록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아웃라인이 빠지고 얘가 들어간다. 이거에 대한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재량이에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응용법 그 외에도 본인이 디자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충분히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스크립트는 CSS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CSS를 직접 건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냥 클래스명을 통해 그 데이지 UI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우리가 편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클래스명을 빼고 넣고 하는 것만으로도 디자인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뺄게요. 그러면 내가 눌러놓은 거에 대한 정보는 이제 확실히 나왔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리액션 포인트 보면 우리가 유저 1이 지금 2번 회원이니까 2번 회원이 지금 3번 글 봤죠? 1번 글에는 좋아요 눌러놨대요.
1번 글로 한번 가봅시다. 1번 글. 얘는 좋아요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죠. 문제 없네요. 그쵸? 이렇게. 이제 이 정보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동기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 회원이 지금 이 게시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놨는지 싫어요를 눌러놨는지 우리가 동기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 자,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동기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동기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 그렇죠. 맞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얘를 비동기로 처리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이 불러오는 쿼리를 날리는 그 기능과 얘네를 가져왔을 때 이런 처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 detail.jsp한테 이를 넘겨서 얘를 그려버리는 여기 이 안에서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를 받아와야 되고요. 그 받아온 결과를 모델에 담아서 얘한테 넘겨야 돼요. 그럼 얘가 넘어왔을 때 이제부터는 여기에 선망연산자 같은 걸로 처리하면 되겠죠. 얘를 따져보고 얘가 실제로 이런 값이야? 그럼 이때는 이런 클래스. 이런 값이 아니야? 그럼 이때는 저런 클래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동기로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티클 컨트롤러가 누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액션 포인트 관련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결합도가 높아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디테일, 아티클 쪽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리액션 포인트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쿼리가 잘못됐대요. 예를 들어. 그럼 디테일 페이지가 안 나와요. 같이 이루어지는 애다 보니까. 근데 따로 나눴어요. 결합도를 낮춰놨죠. 그럼 만약에 여기 쿼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디테일 페이지에 얘만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는 다 잘 나오고. 왜 결합도가 낮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생각할 게 많아지겠지만 유지보수 입장에서 훨씬 간편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페이지 전체가 죽는 경우가 확률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만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 그게 좋은 설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가져오는 거는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어요. 이제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버튼 누르면 실제로 데이터 들어가야죠. 그거 처리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자, 좋아요, 싫어요 기능인데 얘가 이제 어디를 둘러봐도 얘가 동기로 처리되는 부분들은 없다. 처리되지 않는다. 우리도 비동기로만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 연휴 동안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알려드릴까 고민을 좀 해보다 보니까 진짜 순도 100% 비동기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인설트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화면도 구성이 바뀌어야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싫어요 버튼 누르면 얘는 색깔 빠지면서 싫어요에 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그냥 100% 비동기로 처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많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비동기 안에서의 동기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는 동기 처리를 할게요. 동기 처리를 한다는 건 컨트롤러한테 넘어갔다가 컨트롤러가 뭐 알림창을 보여준다거나 페이지를 보여줄 건 아니니까 알림창을 보여주고 다시 이 페이지를 띄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일단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건데 혹여나 이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보다가 나는 그냥 진짜 100% 비동기로 해볼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추가적으로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프로젝트 기간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하고 싶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는 행위는 동기로
일단 처리를 좀 할게요. 얘를 A 태그로 바꿀 거고요. 동기로 할 거니까 버튼이면은 뭐 버튼도 동기 처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A 태그를 쓰면 href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더 편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 A 태그로 좀 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href를 둘 다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요청을 날릴 겁니다. 어디로 날릴 거예요? 어디로 날릴까요? 여기로 날리지 않을까요? 리액션 포인트 컨트롤러. 왜냐면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그래서 메서드를 2개 추가할 거고요. 좋아요와 싫어요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링크를 요청을 거기로 넘어가라 걸어줄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리액션 포인트 한테 사실 이것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따로 하고 합치죠. do good reaction point 라고 하는 요청으로 넘어가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요청 넘길 때 우리 그냥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되나요? 지금 일단 메서드 없어요. 메서드 만들어 줄 건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지금 JS에서 작업했죠? 그럼 컨트롤러 넘어가서 메서드 만들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론 해도 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한 번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메서드 요청으로 넘길 때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얘는 불러오는 거랑 동일하죠.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는 당연히 컨트롤러 쪽에서 넘길 거고, 그럼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인설트니까. 우리가 이런 거 고민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이겁니다. 실제로 인설트 쿼리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인설트 into reaction point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 set 어떻게? reg 데이터는 일단 now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는 now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멤버 아이디. 얘는 컨트롤러가 넘기면 되겠죠? 그리고 렐 타입 코드. 얘는 넘겨주면 되겠죠? 얘는 어디서 넘기는 게 좋아요? detail.jsp 쪽에서 넘겨주는 게 좀 더 확실하겠죠? 그래야 게시물에, 이건 게시물이니까 이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 처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게시물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실제로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넘어온다. 그러면은 게시물 페이지 쪽이 받아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물론 이거를 컨트롤러에서 그냥 세팅해놓고 넘겨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냥 넘길 때 같이 넘겨버리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통일성을 맞춰주자라는 거죠. 자, 얘는요 어디서 넘어와야 돼요? 당연히 JSP에서 넘어가야죠. 얘는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메서드를 나눠서 할 거라고 했어요. 좋아요를 눌렀을 때의 기능과 싫어요를 눌렀을 때의 기능을 나눌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눌 거면요 사실 얘는 안 넘어와도 돼요. 왜 그래요? 좋아요면 1이잖아요. 싫어요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나중에 두 개로 갈라놓고 하다가 나중에 합칠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값을 JSP가 넘겨준다면 그 말은 이거예요.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에는 포인트에 1을 세팅을 하자라는 거고요. 싫어요 버튼을 누를 때에는 포인트에 마이너스 1을 세팅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 눌렀는데 마이너스 1 넘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겠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를 지금 짜보니까 얘는 동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파라미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넘길 때도 당연히 인자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필요해요? 네?
렐 아이디, 예, 렐 아이디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팅을 좀 할 겁니다. 일단은 렐 아이디는 EL 써주고 article id 그리고 앰퍼센트 그 다음에는 렐 타입 코드 넣어줄까요? 얘는 그냥 아티클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앰퍼센트 또 네, 포인트만 넘겨주면 되죠. 이제 회원 정보는 컨트롤러 쪽에서 할 거니까 얘는 1로 이렇게 넘겨주면 이 메서드를 만들 때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만 하나 둘 셋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하고 밑에 얘도 좀 넣어줄게요. 여기는 -1이고 아티클 그대로 렐 아이디 그대로 이름을 bed reaction point 이렇게 세팅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메서드 없으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복사에다가 하죠. 이름을 do good 바꿔주고 얘는 result 데이터 타입을 할 필요가 없죠? 얘는 리절트 데이터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스트링으로 해버리죠. 스트링. 그리고 쿼리를 포인트 서비스에 do good reaction 포인트로 날릴 거고요. 렐 아이디 여기 받아오는 거 추가해야겠네. int 포인트 회원 정보 필요하고 렐 아이디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포인트까지 넘겨줍시다. 그리고 리턴을 이걸 할 게 아니라 잠깐만 일단은 해보죠. 이거 일단 에러만 없게 만들어주고 얘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리액션 레파스토리한테 이만큼 넘겨주고요. 아이고. 얘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는 쿼리를 짜줍시다. 인서트 쿼리 실제로 삽입시킬 쿼리니까 그 쿼리는 우리가 여기 짜놨네요. 가져올게요. 그리고 줄 바꿈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멤버 아이디에는 얘가 들어가면 되고 렐 타입에는 타입이 먼저 왔구나. 렐 아이디에 얘 넣어주고 포인트에 얘 넣어주고 인설트 빼줘야 되나요? 네? 인설트 빼줘야 되나요? 인설트를 빼주다뇨? 인설트 허리에서 허리에서? 써줬으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얘요? 네, 아니 밑에 거. 얘요? 네. 얘가 왜 필요 없죠? 얘는 어떤 쿼리를 날릴 거야 라는 어노테이션이고 실제로 쿼리는 이렇게 날아가야죠. 여기서 이게 없어버리면은 이거 MySQL 문법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다른 데서 했던 거 참고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쉼표 빠졌으니 쉼표 넣어주고 자, 이러면 인서트 쿼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add 리액션 포인트가 존재하죠. 그렇죠? 얘도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add 리액션 얘도 add 리액션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도 얘랑 똑같죠? 이름만 바꿔주고 레파시토리는 만들어 놨고 자 그럼 보세요. 둘이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쵸? 나눠놓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만약에 여기서 안 받고 이렇게 적어줬다면 나눠줘야 돼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얘는 넘겨받는 걸로 하고 하나로 합쳐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좋아요든 싫어요든 리액션 포인터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상황인 건 변함이 없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음수냐 양수냐 둘 다 1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기능을 나눠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워버릴게요. 눈으로 보여드렸으니. 그리고 이름을 바꿀게요. 두 리액션 포인트라고 그냥. 두 인설트 하나 붙일까요? 이 정도는 되겠네. 이럼 얘가 리액션 포인트를 인설트 시켜주겠다라는 느낌인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워낙 그냥 바로 똑같았던 퀄이다 보니까 얘로 다 바꿔줄게요.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에서 날릴 때에도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어차피 좋아요를 누르든 싫어요를 누르든 같은 요청으로 들어갈 거예요. 단 그때 넘겨주는 파라미터에서 뭐만 다르다? 포인트만 다르다. 나머지는 똑같이 필요하다. 한 게시글, 지금 현재 게시글에 대한 정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눌렀을 때 얘가 리턴해야 되는 거, 뭘 보여주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다시 이 페이지로 돌려보내면 돼요. 우리가 써봤던 거, 이 틸에 있는 히스토리백을 쓰면 될까요? 리플레이스를 써야 될까요? 자, 돌아간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히스토리백이나 리플레이스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히스토리백을 써버리면요, 페이지는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러면 뭐 잠깐 페이지가 넘어가서 알림창을 좋아요 성공하고 나서 돌아가겠죠. 돌아갔을 때 페이지에 좋아요 버튼이 불이 들어올까요? 히스토리백은 뒤로 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가 그 전 상태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 그때 옛날에 수정 삭제 했는데도 얘가 변화없이 리스트에 나왔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된다? 리플레이스를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 준 내용을 다시 그려서 보여줄 거니까, 다시 그려서 보여줄 때 detail.jsp 안에 들어있는 이 아작스 요청이 또 한 번 이루어질 거고, 그 요청에 의한 결과로 이런 동작을 해야 페이지 안에 버튼들이 색깔이 입혀지든 안 입혀지든 판단하고 처리가 될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util.js replace 넣어주고요. 여기에는 뭐 넣어주면 되죠? 얘 어떤 식으로 썼더라 우리? 우리가 앞에가 보여줄 메시지고 뒤에가 넘길 그거잖아요? util로 가볼까요? replace. 앞에가 메시지, 뒤에가 URI. 오케이. 앞에 있는 메시지는 이런 거 보여주죠. util에 있는 util의 f, 이걸 사용해서 %d 그래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뒤에는 rel id를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rel id가 게시글 번호잖아요. 그쵸?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또 보내야 돼요. 요청을. 이때 상황에 맞게 보내야 되니까 util f 써가지고 여기에는 아티클에 디테일로 갈 건데 어떻게 갈 거야? 넣어주고 %d 이 뒤에 rel id 넣어줘야겠죠? 이래야 이 디테일로 넘어갈 건데, 이 게시글 번호를 가진 디테일로 넘어갈 거니까 현재 우리가 수정한, 현재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든 싫어요를 누르든
뭔가를 누른 그 게시글로 가는 게 맞으니까요. 여기서 렐 아이디를 써야 되는 이유는 얘가 게시글 번호예요. 이해되시죠, 상황?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러면 해결이 될까요? 뭐 문제는 없어요. 기능상으로는 뭔가 인설트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싫어요를 눌러도 좋아요 했다고 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리턴이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상황을 우리가 뭘로 판단해요? 지금 이게 좋아요 누른 거야, 싫어요 누른 거야, 판단 뭘로 해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그러면 조건문 열어주면 되겠죠. 포인트,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이 포인트가 얘가 1과 같다면 어떤 경우예요? 좋아요를 누른 경우겠죠. 그때는 이걸 리턴할 거야. 왜? 좋아요 경우니까. 자, 그리고 else 이때는 뭐 어떤 경우? 싫어요죠. 이겁니다. 이러면 하나의 메서드 가지고 두 가지 요청,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요청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더 편해요. 근데 불필요한 메서드가 또 생기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고 꺼버렸네. 자,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detail.jsp 안에서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썸 리액션 포인트가 0보다 클 때 라고 해서 지금 좋아요를 누른 상황 봤고요. 썸 리액션 포인트가 0보다 작을 때 라고 해놓고 싫어요가 눌린 상황을 봤어요. 왜 여긴 else를 안 쓰고 else if를 썼을까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얘를 else로 쓰지 않고 얘를 쓴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경우는 0일 거니까. 그때는 이것도 둘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두 개로 나눈 거고요. 얘는 else를 썼네요. 왜 else를 썼죠? 네, 눌렀잖아요. 좋아요든 싫어요든 눌렀대요. 그럼 뭐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0이 넘어오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else if를 쓴다고 하면 리턴 무조건 해야 돼. 너 이거 해줘. 라고 뭐라고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코드에 아무 이유 없는 코드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강사가 저렇게 코드를 짠 이후에는 왜 여기서 else를 안 썼지? 이런 의문이 들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래서 안 썼겠구나. 이것까지 도달이 안 되면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냥 실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유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의문을 가지고 지금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에 직접 그 1이나 마이너스 1 치고 들어올 수 있나요? 여기다가 네. 네, 지금 이거 가능한 건데 여기다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배제를 시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는 걸 막을 거면 여기서 이걸로 판단하기 전에 애초에 ID 가지고 한번 막으면 돼요. ID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아니다, 이거는 뭐 네, 그냥 하나하나 검증을 좀 해가지고 파라미터들을 보면 돼요. 그런 검증들 다 원래는 다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고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배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ID 가지고 게시물이 있나 없나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렐 ID 아니지 얘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에 만약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이 들어왔다. 그럼 그때는 뭐 또 처리가 안 되게 그런 거 그냥 검증해서 박아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인설트가 되는지까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눌린 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유저 1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887번 글. 얘는 좋아요를 누르면 887번 글에 좋아요 확인 누르면
좋아요가 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도 올라갔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테이블에 정보가 들어왔죠. 문제 없죠? 인서트 되는 거. 아직 문제는 있어요. 얘를 눌러도 둘 다 될 거예요. 왜 빠졌지? 합계가 0이 돼버려서. 근데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밖에 못 누르게 할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글에 가서 싫어요를 눌렀다. 그럼 싫어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지가 잘 되게. 자, 그럼 인설트 하는 것까지는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5분에 마지막 교시 하도록 할게요.